네, 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3%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종합주가 지수도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찔끔 오르고 마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상승하느냐,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상승세만 보여준다라면 일단 뭐 시장은 하락에서 뭐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패닉 상황에서도 잘 참아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적절한 보상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생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뭐 계속 내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버티신 분들, 자, 오늘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보셨을 테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까지의 회복은 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죠. 뭐 종목이 막 30%씩 뛰어 올랐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5% 6% 올라갔다라면 아직도 그래도 뭐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지금은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말 판단이 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기관이 일단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관망세 보여주고 있지만, 자, 수급이 이렇게 서로 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295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76% 상승을 했고요. 일단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서야 되겠죠? 뭐 내일 한 1% 정도만 더 올라서게 되면 5일선 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 21선까지 간격이 한 4%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반등세 연결해서 이어가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좀 잘 극복하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반등이 내일까지 연결이 된다라면 일단 30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3100포인트 넘어가서 가면서부터 저항대가 좀 강해집니다. 즉 매물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단방에 올라가서 뭐 3200, 3250 이렇게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 이후에 또 살짝 들어오면서 횡보.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약간의 역회된 숄더 형태의 모습이 가장 최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갈 때 뭐 3100이나 3150까지 올라간 이후에 또 들어와서 살짝 또 낮춰주면 아마 또 물량이 거기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살짝 조정 들어간 자리, 아마 그 자리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완전히 좋아지는 위치는 3200을 넘어가야지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반등 나가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빨리 대응해야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아니면은 뭐 회복을 더 시키고 물타기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지금 사시나 3200을 넘어간다면 사시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흐름을 바뀌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세가 좋아진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은 한번 제대로 된 방향을 타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오래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의 어떤 연장선이라면 3100에서 3150 이 자리 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넘어가서 3200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안심하고 상승 추세에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전함과 그 다음에 베팅에 대한 포인트를 두 개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팅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기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는 물타기를 했는데 종목이 뭐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다가 다시 꺾여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비중이 많아지게 되고 분위기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천천히 조금은 서두르지 않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오늘 3.3% 올랐는데 어제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일단 캔들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승 잉태형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97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역시 5일선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분위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은 게요. 저항대 라인이 102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쏟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등이 더 세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대형주에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었던 대형주 매수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 단기적 반등이 세게 나오는 중소형주 쪽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언제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통에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3,300억이나 순매수합니다. 금융투자 쪽, 그 다음에 매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연기금이 지금 매도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 쪽 매수만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1,000억원대 매수가 들어가서 얘네들 바닥 잡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또 치고 들어간 모습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외국인들 1,000억원밖에 매도 안 했고요. 금융투자가 무려 6천억 가까이 매수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투신 쪽 매수도 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반등이 뭐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연속적인 반등 자체가 뭐 강하게 뽑아내가지고 뭐 오늘 3% 올랐으니까 내일도 3% 올라야지 이런 식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시장에 3%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다라면 상당히 이제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 우리가 공매도 쪽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 환매 이후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9월달 이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주도를 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되겠습니다만 공매도 환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에 상황을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기아도 많이 올랐네요. 6.8%대. 오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10%나 올라왔어요. 뭐 세게 올라가는 모습도 물론 내려간 게 많기 때문에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습니다만 일단 상승세 계속 유지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내려간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올라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하나만 조금 뭐 0.19%네요. 이 정도 좀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법 상승 포인트가 세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반등을 세게 해주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고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죠. 와, 주가가 올라가네? 그렇다면 나도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사고 팔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금융투자 쪽이 많이 샀으니까 아마 삼성전자 쪽 들어가 있겠죠. 또 레버리지, 하이닉스,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도 사게 되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주가가 더 올라갈 테니까 나는 레버리지를 사야 되겠어 라는 부분이겠고요.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버스 쪽 매도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레버리지 매수를 통해서 주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는 쪽에는 일단 매도를 통해서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기관의 의도가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내려간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고요. 아마 내일 통과하고요.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관건은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상황들이긴 할 텐데 악재가 해소된 상태에서 이번 주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주말장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가 좋게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 없이 대응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외국인들 쪽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기아를 좀 많이 샀고요. LNF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해서 매수가 됐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대형주 쪽에 매도가 좀 진행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카카오,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 매도가 좀 있었고요. 특이하게 레버리지도 같이 매도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를 좀 많이 내다 파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 주가를 뺀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더 들어간 상태, 그리고 주가가 혹시라도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매도를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손절 매도 했을 리는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에서 수익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팔고 더 싸지면 살 것이다 이런 느낌들. 자,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내일 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하는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바닥을 좀 잡으려는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지를 좀 해나가면서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터는 외국인들은 관망하면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기관이 바닥을 잡아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그 시점에서 내가 매수 진입을 할 거야 라고 좀 기다리는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기다리는 형태라면 나중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주가가 단기 반등을 좀 만들어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관망하면서 기다려도 괜찮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바뀌기 시작할 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단기 반등,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물려있는 상태도 회복으로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시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저녁에 이제 반등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반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들, 또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입니다. 21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험에서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